자, 다음에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어? 부의 건널비의 몇 분의 몇이냐 이거야. 그 원래 부가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 반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여기를 이렇게 또 반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부의 건널비가 4파이 r의 제곱이야. 그러면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여기 이 휘어진 부분이 파이 r 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반원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또 반원이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붙이면은 원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평평한 부분 두 개를 갖다 붙이면 또 파이 r이 되고 이렇게 돼요. 아니 여기 이 부분이 반원이잖아. 어? 원의 반이라고. 그다음에 여기 또 원의 반이잖아. 그거를 갖다 붙이면 원이 되잖아. 원 넓이가 뭔데?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구분 부분이 파이 r 제곱이고 여기 평평한 부분도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6이니까 여기가 36파이, 여기도 36파이. 그래서 더하면은 72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자, 구의 부피,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 2번은 반지름이 얼마야? 6이지.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이라고.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666이지. 6의 세제곱이면. 그래서 3으로 약분을 하면 여기 2니까 8 파이 곱하기 36.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야? 28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3번. 반지름이 4cm야. 그러면 3분의 4 파이 4의 세제곱이니까 4를 3번을 곱해요. 그러면 3분의 16 곱하기 16이니까 256이지. 그래서 25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4번. 지름이 10cm면 반지름은 몇 cm야? 5cm지. 그러면 3분의 4 파이 5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지? 그러면 4, 5, 20에다가 25를 곱하니까 3분의 5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게 공식이라고. 자, 5번. 다음 그림에 이건 반구잖아. 그러면 9에 2분의 1이 돼야지. 자, 그래서 3분의 4 파이 9의 세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러면 2, 1은 2, 2, 4, 3, 3은 9 이렇게 돼요. 그러면 6 파이 곱하기 81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48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 5번은 반구잖아. 자, 다음은 원래 9가 있었는데 9를 이만큼 오려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도려낸 부분이 전체의 얼마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이 반을 나누면 2분의 1이 되지. 그리고 그 2분의 1을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야. 그러니까 반의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려낸 조각이 8분의 1이야. 그러면 남은 게 얼마가 남아있겠어? 그렇지. 남은 게 8분의 7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9의 부피를 계산을 해서 그것의 8분의 7만 계산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9의 부피를 계산을 하면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 이게 9야. 그런데 그것의 8분의 7, 그래서 8분의 7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666 곱하기 8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4, 1은 4, 4, 2, 8 그리고 3이 6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7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25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이거는 반구에 원뿔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반구의 부피하고 원뿔의 부피를 구해서 더해줘야 돼. 자, 그러면 먼저 반구의 부피를 구하려면 3분의 4파이 3의 세제곱 여기까지는 9야. 그러면 그것에 다시 반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높이야. 3분의 1 밑넓이 높이. 그래서 3분의 1 밑넓이가 3, 3은 9파이 그리고 높이 4. 이렇게 하면 원뿔의 부피가 나온다. 자, 그러면 원뿔의 부피를 계산을 하면 여기 약분하면 3 나오니까 12파이 이렇게 되고 이제 반구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3분의 4파이에 333에 2분의 1이야. 그러면 3 하나 약분하고 2일은이 2, 4. 그러면 2파이 곱하기 9니까 18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 그러면 3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이거는 가운데는 원기둥이고 양쪽을 붙이면 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구 한 개하고 원기둥 한 개를 구해서 더해주면 돼. 자, 그러면 구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원의 넓이는 4파이 그리고 높이가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9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3분의 32파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반씩이니까 그걸 붙이면 9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원기둥은 20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20파이가 3분의 60이니까 3분의 9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건널비가 130파이일 때 높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거는 기둥이기 때문에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구하고 건널비를 구해야 돼. 자, 밑넓이는 얼마야? 25파이가 되겠지? 자, 옆넓이는 여기 높이를 네모라고 하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옆넓이는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게 옆넓이야. 알겠지? 예. 그러면 둘레가 얼마야? 10. 10파이죠? 그래서 14. 10파이 곱하기 네모. 요게 옆넓이야. 그러면 이제 겉넓이는 밑넓이가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50파이. 그리고 거기에 10파이 곱하기 네모. 옆넓이를 더해. 그러면 130파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50파이를 넘겨서 빼주면 10파이 곱하기 네모가 80파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네모가 얼마야?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어디 갔어? 조용해. 자, 다음 오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높이는 6cm야. 그러면 기둥의 부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 그럼 여기 넓이 구해서 6을 곱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다리꼴이지.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은 80. 밑넓이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게 20이니까 예. 2로 나누면 10이 돼서 50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로 나누면 6이 나오니까 30이 돼서 밑넓이가 80이야. 그러면 높이가 6이니까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 80 곱하기 6 하면 480 세제곱 센티미터. 일단 수업시간에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먹는 거야. 이거 이목을 먹었잖아. 일부 영수가 내 생각에 지금 방황하기 시작. 먹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왜 이렇게 빨리 냐 그런 생각은 아니야. 응? 그런 생각 많이. 이거는 지금 수업시간. 됐습니다. 맨날 그 영상 갖고 있지 스카 영상. 아, 녹음해. 그치, 이거 녹음해. 예? 나? 승리한 부탁한데 그거 녹음해. 재미도 그 영상이잖아. 녹음이라고. 번개버려서 지금까지 몰랐지만 그거를 오늘도 이거 내가 오늘 진짜 이거 진짜 정말 조용히 조용히 그때 무슨 일인지 자, 다음 도형의 겉넓이를 A, 부피를 B라고 할 때 A 빼기 B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겉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밑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여기 이거 넓이를 구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거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직사각형 두 개가 나오지? 그러면 이쪽 직사각형은 여기가 몇 센치야? 여기 4cm지?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얼마야? 4에다가 20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이가 얼마야? 거긴 4. 그렇지. 여기가 1cm니까. 그래서 밑넓이가 28 나와요. 그럼 여기서 부피는 여기다가 그냥 높이만 딱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겉넓이가 복잡해요, 원래. 그러면 좀 자, 그럼 이제 밑넓이 구했으면 또 뭘 구해야 돼? 네. 그렇지. 옆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라고. 아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옆넓이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 둘레는 이걸 다 더해야 돼요. 그러면 6, 4, 4, 2, 2, 6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이게? 24가 나와요. 이게 둘레야. 둘레.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 그러면 이게 옆넓이야. 그러면 24 곱하기 4니까 9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겉넓이는 밑넓이를 2배를 해. 거기다가 옆넓이를 더해. 그래서 얼마가 나와? 15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부피는 아까 구한 그 밑넓이에다가 그냥 높이만 곱하면 돼. 높이가 4였잖아. 그러면 4, 2, 8, 4, 8, 30이니까 11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하고 B를 다 구했어요.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어? A 빼기 B를 구하시고 그랬잖아. 그러면 152에서 112를 빼야 돼. 그래서 40. 알겠지? 자, 답이 4번이죠? 이번 그 기말고사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돼요. 어, 1 그리고 5 1 냉장 라면 뭐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초보거든. 자, 아 진짜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하셔. 자, 그러면 요거 회전체 만들면 뭐가 나와? 어플 그렇지. 그래서 이 원뿔의 겉넓이야. 그러면 원뿔의 겉넓이는 이게 오히려 쉽다고. 이게 진짜 아주 할만해요. 자, 여기 지금 밑면의 반지름은 8cm고 모선이 17cm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밑넓이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밑넓이가 얼마야? 민혁이가 잠시만요. 16 밑넓이가 얼마야? 24 64파이지. 파이가 어떻게 모르지 파이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가, 옆넓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옛날에 둘레 곱하기 높이 아니, 그거는 그 기둥일 때고. 아 그냥 옆날에 그냥 딱 60. 네. 그 둘레 곱하기 높이 곱하기 자, 3분의 조용. 자, 이게 원뿔이잖아요. 그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면 얘가 옆면이야. 어? 그럼 이 옆면이 무슨 모양이야? 부채꼴이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그렇지 않아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다고. 2분의 1에 RL, 어? RL 파이. 그리고 RL 파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00분의 360분의. 360분의 그러면서 아니, 6번을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300분의 x라니. 자,
여기 봐, 여기. 그래서 이거 옆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게 가장 쉬운 거라고. 어? 뭐야? 저기 기대지 말라니까. 네. 요거 옆넓이 구하는 공식이 R 알파예요. 이거 진짜 합쳐서 어? 이렇게 곱해서 파이를 붙이면 그게 옆넓이가 돼요. 자, 17 곱하기 8 파이. 이러면 돼. 알았지? 네. 자, 그러면은, 이게 8일은 8, 87은 56이니까 136파이가 돼요. 그래서 건널비가 64파이에 136파이를 더하니까 20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셈으로 바꿔. 내가 풀어줘서 맞은 거 전부 셈으로 바꿔. 그냥 셈으로 해. 너는 답 안 쓰고 뭐해? 이거 틀린데. 아니, 보고 쓰는 것도 틀리면 어떡해? 자, 다 적었어? 네. 자, 여기에 이제 원뿔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뿔대는 복잡해요. 어? 부피도 복잡하고, 어? 건널비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 돼. 자, 너무 많아. 네가 풀어서 맞았어? 그걸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풀었어. 찍어도 많아. 직접 다 풀어서 맞았어. 일본문을 찍어도 한 문제 뭐라고? 경제도 하는데. 자,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셔야. 네. 그러면 이것은 원뿔대의 부피에다가 원뿔의 부피를 더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 원뿔대 구하고 아래 원뿔 구하고.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원뿔부터 구해보자. 원뿔. 알겠지? 자, 원뿔의 부피 공식은 뭐야? 3분의 1 밑넓이 높이야. 3분의 1 밑넓이 높이. 그래서 3분의 1. 여기 밑넓이가 얼마야? 36파이. 파이 빼먹지 마. 예. 그리고 높이가 9.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3 나오니까 108파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원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원뿔에서 사라진 원뿔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원뿔대는 원뿔을 2번 계산을 해야 돼요. 원래 원뿔에서 사라진 원뿔을 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원래 원뿔은 3분의 1, 밑넓이가 36파이, 그리고 높이가 10. 자, 그러면 사라진 원뿔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작은 원뿔을 말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3분의 1, 이 작은 원뿔은 밑넓이가 얼마야? 9파이 빼먹지 말라고. 9파이.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원뿔대의 부피는 약분하면 10이니까 120파이 빼기 15파이. 그래서 105파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원뿔대에 원뿔을 더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를 더하면은 얼마가 돼? 213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써봐. 안 돼. 두 문제 남았는데. 문제하고 어떻게 안 시잖아. 다 적었어? 네. 뭔데? 걸려고. 자, 다음 그림은 반지름이 4cm인 구를 8등분한 것인데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곡면의 넓이를 구하고 평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돼. 자, 곡면은 이게 지금 8등분이 된 거니까 이 부분면 이게 전체의 8분의 1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야. 그래서 4파이, 여기 반지름이 4지. 4의 제곱. 이게 이제 구의 전체 건널비였는데 그것의 8분의 1. 이렇게 돼요. 알았지? 예. 그 다음에 여기 평면은 이러한 부채꼴이 나오는데 이 부채꼴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세 개가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 밑에도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제곱. 그러면 파이 4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이 중심각이 90도예요. 360분의 90. 그런데 이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가 16 나오니까 8로 약분하면 2가 돼서 8파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이야. 그럼 여기 약분하면 4파이가 돼요. 그래서 12파이. 그래서 다 더하면 20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7번. 요 7번,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야. 예. 자, 네, 다음 원뿔의 부피와 부의 부피가 같을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높이를 h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 이 부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높이야. 그러면 밑넓이는 얼마야? 108. 100파이. 아, 8. 그렇지. 그리고 높이. 그러면 이게
원뿔의 부피가 돼. 자, 이제 9의 부피. 그러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서로 같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H를 구하라고. 자, 그러면 양변에서 똑같이 3분의 1과 파이를 없애요. 그러면 100 H는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4 곱하기 25를 하면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 100이 약분돼요. 그래서 H가 5가 남아요. 그래서 답이 5cm야. 미안하고. 자, 106페이지. 자, 이제 평균. 평균 구하는 거 다 할 줄 알죠? 예. 자, 1번 4628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다 더해서 이거는 얼마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4분의 20이니까 5가 나온다. 초과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그 개수의 값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개수로 나누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로 나누면 돼? 다. 4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4분의 36이니까 9. 9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3번은 12, 27, 21. 자, 다음 자료의 평균이 괄호 안의 수와 같을 때 x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4x11의 평균을 구하려면 더해서 얼마로 나눠? 8. 3. 3개니까 3으로 나눠야지. 네. 그렇게 해서 8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3개 평균이 8이 나오려면 이 3개의 총합은 그렇지. 왜 있어요? 이것도. 3으로 나눠. 이걸 더해서 3으로 나눠서 8이잖아. 그러면 요걸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24가 돼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 3개 평균이 8이 되려면 그 3개의 총합은 2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총합은 이 평균의 개수를 곱하면 돼요. 평균의 개수를 곱하면 총합이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4 더하기 x 더하기 11이 24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뭐? 그렇지. 근데 왜 분모가 왜 3? 3개니까. 아, 8번은 4예요? 7이 안 돼. 그렇지. 네, 근데 101쪽에 3번 있잖아요. 3번처럼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수나 소수로 써. 그럼 29번은 뭐예요? 원수. 아니, 분수나 소수로 쓰라고. 분수 소수를 안 배웠어? 그럼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왜 몰라? 어? 9, 3, 5, 4, 6을 더해서 뭐로 나누라고? 뭐요? 그럼 얼만데? 5분의 27. 그럼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야? 0.7. 0.5.
아니, 0.54야. 아, 0.54. 아, 100을 곱해야 되니까 20을 곱해야 되잖아. 아니, 27 아니, 27 나누기 5를 하라고. 네? 예? 5.4? 5.4지. 아, 이렇게. 얘 플러스. 쌤, 이것도. 아니. 그래도 그만 잘 시험. 끝나가네. 자, 12번. 자, 여기는 6개야. 6개의 평균이 12라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12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은 분자를 다 더해요. 그럼 여기가 15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20, 29. 그러면 얼마야? 44지. 그럼 44 더하기 x가 6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7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여기다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는 72에서 44를 빼. 28. 자, 그래서 28이 나온다. 자, 107페이지, 이제 중앙값. 중앙값은 크기 순서로 떨지 마. 그러면은 바닥을 밟아. 자, 중앙값은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중앙값이라 그래. 예.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자, 그러면 1, 2, 3, 4, 5가 있어. 그럼 중앙값이 뭐야? 중앙에 그거에 값이 여사. 그렇지. 이게 중앙값이야. 알았지? 그러면 1, 2, 3, 4, 5, 6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이렇게 짝수개가 되면 가운데에 2개가 온다고. 그러면 그 둘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3.5가 중앙값이 된다. 딱 가운데. 그래서 홀수계는 가운데에 오는 게 한 개니까 그냥 그 값을 말하면 되는데 짝수계가 되면 가운데 2개가 오니까 그 둘의 평균을 구해야 돼. 예. 자, 그러면 이 전체가 5개면 중앙값은 몇 번째가 돼? 3번째가 돼. 그러면 전체가 7개면 중앙값은 몇 번째가 돼? 4번째가 돼. 전체가 9개면 예. 5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99개면 네. 중앙값은 몇 번째가 돼? 15번째. 15번째 드릴게요. 자, 계산하는 방법. 여기다가 조용해. 계산 방법. 1을 더하고 2로 나눠. 아니, 1. 1을 더하고 2로 나누라고. 그러네. 그러면 몇 번째야? 50번째라고. 자, 이게 33개면은 몇 번째가 돼? 17번째. 17번째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가 6개면 중앙값은
몇 번째와 몇 번째를 평균을 해야 돼? 3, 4번째를 평균을 한 거야. 전체가 8개면 4, 5. 전체가 10개면 오유. 5, 6. 그럼 여기는 이게 짝수개가 되면 어떤 규칙이냐면 그냥 2로 나눈 다음에 그 숫자하고 그 다음 숫자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전체가 100개면 50, 50. 그렇지. 50과 51번째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1번 4, 1, 7, 5, 3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크기 순서로 나열하고 가운데 오는 값이야. 알았어? 예. 그럼 크기 순서로 다시 써야지. 그럼 제일 작은 게, 1, 그 다음에는, 4, 5, 7, 그럼 중앙값이 뭐야? 3, 4, 4, 3. 4가 되는 거지. 자, 5번은 자료가 몇 개 있어? 6개. 6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짝수개니까 중앙값이 가운데 오는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크기 순서로 다시 써야 돼요. 제일 작은 수는, 3, 그 8, 다음에는 12, 14, 14, 14. 그러면 가운데 오는 값이 14, 14. 12와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17, 10.5. 14, 14, 14. 1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왜 13이 이거? 두개 평균. 그래, 평균. 두개 평균은 어떻게 구해? 아니, 12에. 야, 그 수와 그 수 사이에 딱 가운데. 더해서 2로 나눠. 네? 더해서 2로 나눠. 1을 더하고. 야, 둘이 더하고 1을 나눠. 12 더하기 14를 해서 2로 나누라고. 아, 네. 자, 25x9. 자, 이것의 중앙값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이제 크기 순서로 써 있는 거야. 크기 순서로. 근데 이거는 지금 자료가 몇 개 있는 거야? 네. 4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료가 짝수개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5하고 x의 평균이 6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야. X는 7. 그렇지? 5하고 x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6이 돼야 되니까 x는 7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네, 5 플러스 2분의 0 플러스 X가 왜 6이에요? 중앙값이 6이라고 그랬잖아. 아, 자, 10번. 이거는 자료가 몇 개 있어? 10개. 6개죠. 이것도 짝수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x하고 29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이게 중앙값이야. 그런데 그 중앙값이 25가 되어야 해. 자, 그러면 여기 2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지. 그러면 x 플러스 29는 50이 되니까 x는 얼마야? 21이 되지. 자, 그래서 x는 21이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돼요? 홀수계는 그냥 가운데 하나만 온다고. 중앙값이 그냥 하나라고. 중학교 바로 옆에서 X 넣었을 때 X거야 하고 나오고. 그렇게는 안 나오지.
자, 그럼 이제 108페이지. 자, 최빈값을 보자. 최빈값. 어?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를 말해.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 자, 예를 들어서 1, 3, 4, 5. 어? 그럼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는 뭐예요? 1. 그거를 최빈값이라고 한다고. 1이 안 나와요. 아, 2 죽이자. 자, 그러면은 1, 3, 3, 3. 그러면 여기서는 최빈값이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야. 3이 가장 자주 나오니까. 자, 그러면 1, 3, 4, 5 그러면 최빈값이 뭐야? 그렇지. 1과 3. 1도 두 번 나오고 3도 두 번 나왔잖아. 그러면은 둘 다 최빈값이 되는 거야. 자, 1, 3, 3, 5, 6, 6, 6. 그렇지. 여기서는 그러면 최빈값이 6이 되겠지? 6이 세 번 나오니까. 가장 연속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 1, 3, 5, 6이, 5, 5, 6, 6, 6이면 최빈값이 뭐야? 5, 6. 5와 6이지. 자, 그러면 1, 1, 1, 5, 5, 6, 6, 6이면 최빈값이, 그렇지. 1, 5, 6이 되는 거야. 알았지? 아니, 그건 아니야. 어, 자, 그러면, 자, 1, 2, 3. 그러면 여기는 최빈값이 뭐야? 1. 여기는 전부 하나씩만 있죠? 어.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다 그래. 전부 하나씩만 있을 때는 최빈값이 없다 그래. 알았지? 이거는 전부 다 2개씩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1, 1, 2, 3, 3 이렇게 있으면 최빈값이 뭐야? 없다. 1. 1, 2, 3이 최빈값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있을 때는 하지 마. 왜 1은 그러니까 하나씩만 있을 때는 최빈값이 없다 그러고 이상이야. 2개 이상이면 전부 최빈값이 되는 거야. 개수가 나오는 개수가 같으면 알았지? 이거 다 있고. 이게 제곱도 최빈값이에요. 뭐라고? 이게 제곱도 최빈값이에요. 2의 제곱이 왜 최빈값이야? 치가 두개 있는 거지. 그거 아닌데? 4라고 이야기해. 이게 제일 자, 1번 보세요. 3, 6, 5, 3, 4. 자, 여기서 최빈값은 3이죠? 2, 11, 2, 11, 2. 2가 최빈값이지? 최빈값이 쉬운데. 되게 좋지. 알겠어. 자, 어디 최빈값이 쉬운지 봅시다. 근데 자, 7번에서 최빈값은 뭐예요? 당연히 10이죠. 17드립이야. 17. 17, 23이지. 17. 어? 7이다. 이거 못 푸네, 이거. 어? 저 풀지 압니다. 내가 풀줄 아는데 좀 진짜 내가 얘네가 둘이 잘. 되게 살짝 앉아요. 여기 앉아. 이거 외동값이 너 머리카락이 안 좋아. 자, 그러면 8번에서는 최빈값이 뭐야? 당연히 24, 27. 24, 24, 27. 27, 19. 24, 27, 19. 19. 그렇죠. 19, 24, 27. 우리가 저 가만히 있어. 아니, 다시 보지 말라고 솔직히 이거 뭔 일이야. 에이, 가방은 뭐 이상한 거야? 작은 거는 거야. 작은? 작은. 잘했어. 뭔 소리야? 이거 어디서 들은 거야? 자,
그럼 9번 보세요. 자, 25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했을 때 최빈값은 뭘까요?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O형이지. 그래서 O형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면 돼. 자, 그러면 10번은 최빈값이 뭐야? 홀리. 그렇죠. 벨기한테 너무 비싸. 나폴리 1점 아무런 머리가. 자, 11번. 11번은 최빈값이 뭐야? 감귤이 그렇죠. 감귤. 감과 귤이죠. 감귤만. 아. 자, 109페이지. 자, 이제 설명 보자. 자, 12번.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은 대표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거 맞아요. 자, 13번. 중앙값은 항상 자료에 있는 값 중 하나다. X. 그렇죠. 왜냐하면 짝수에 있을 때는 아까 전에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10단. 그렇지. 그 평균은 자료에 있는 값이 아니지. 자, 14번.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정답. 최빈값이란다. 네, 맞았죠. X. 자, 15번. 최빈값은 한 개만 존재한다. B. 아니죠. 틀렸지. 짝수일 때2개 돼가지고.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자, 다음 자료에서 16번 평균을 구하시오. 예. 자, 이제 한 자료를 가지고 평균도 구해보고 중앙값도 구해보고 최빈값도 구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평균은 다 더해서 이거는 얼마로 나눠야 돼? 아마 6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눠야 되겠지? 18, 20. 자, 그러면 26입니다. 나는 AI 슈퍼컴퓨터 거든요. 자, 이거를 6으로 나누면 되죠? 6. 그렇지. 그래서 평균은 6이 돼요. 그 의미예요. 너무 그래서 무서워. 다 더하고 있어요. 다 더하고 6을 안 해. 그렇지. 딱. 자, 이제 중앙값인데 여기는 자료가 몇 개 있어? 6개 있죠? 그러면은 가운데 오는 값이 2개가 있겠지? 네. 그래서 그 둘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일단 이거를 크기 순서로 다시 써야 돼. 크기 순서로. 작은 수부터. 1, 2, 6, 10, 15. 그러면 1, 2, 2. 6, 10, 15. 26, 26. 그러면 가운데 오는 게 2하고 6이지. 4. 26.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구해야지. 4. 그래서 4가 나온다. 자, 18번 최빈값. 그러면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은 뭐예요?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는 10. 2 아니라 잘못 2. 2가 되겠지? 2가 2개 있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몇 가는 거예요? 18번. 지금 어디? 11, 17. 아, 나 19, 20이라고. 지금 아니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 그게? 이틀. 자, 그러면 이제 아, 22번 한다. 자, 6명이 연극을 본 횟수를 조사한 거야. 그래서 8번 본 학생이 있고 9번을 연극을 본 학생이 있고 10번을 본 학생이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8번은 1명 있고 9번은 2명이고 10번은 3명이에요. 예. 그러면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적으로 몇 번을 봤냐 이거야.
개수를 다 더하고 그다음에 이걸 무단수를 이것도 나와. 아니지. 그 먼저 내가 여기 봐라. 알겠어. 어머. 자, 평균 구해봐. 자기 방법으로 구해봐. 누가 맞게 하는지 보자. 이거 구할 수, 딱 조용. 나대지 말고. 자, 올라가. 자, 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이 한 명이야. 그지? 네. 그럼 팔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네. 구가 두 명이지. 그러면 구가 두 번 있다는 얘기야. 10이 세 명이지. 그러면 10이 세 번 있다는 얘기야. 아 진짜 머리.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구해야 된다고. 아 어? 그러면 이거를 더해서 6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 말이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기 사람 수 6명 하고, 8번은 한 명이니까 8이고, 여기는 9가, 여기 봐, 여기. 9가 두 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18이 되는 거야. 여기는 10이 세 번 나오니까 30이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56. 그래서 2로 약분하면 3분의 28이 답이야. 자, 적으세요. 자, 그럼 이제 중앙값을 구하라 그랬지. 어? 자, 그러면, 또 그렇죠. 자, 이게 8, 9, 9, 10, 10,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6개니까 가운데 있는 이 둘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걸 더해서 2로 나누면 9.5가 된다. 자, 그러면 최빈값은 뭐야? 10. 그렇지. 최빈값 10. 다 적었어. 딱 보지 말래. 이들이 와서 미치겠다. 개코. 네. 자, 110페이지 6번. 이걸 먹자.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2번 최빈값은 대표값 중 하나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거 왜 했어? 그게 대표값이니까. 대표값은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자, 3번 최빈값은 수량으로 구성되지 않은 자료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틀렸지? 아 이거 안 돼. 알겠어. 이거. 아니, 이거 맞았지. 아니 나는 기분 좋아 진짜 이런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원래 평균하고 중앙값은 숫자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최빈값은 조금 전에 볼링 또는 감, 귤 이렇게도 나왔잖아. 그래서 수량이 아니더라도 최빈값은 나올 수 있다고. 자, 4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은 경우는 없다. 같게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5번. 자료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을 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낸다. 자, 이게 중앙값이 있는 이유예요.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값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아 버리면 그거를 평균을 대표값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거기 3번을 보세요. 3번 봤어? 네. 다음 자료 중 평균보다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4, 5 중에 몇 번일까요? 방금 얘기했잖아. 중앙값을 쓰는 이유는 자료 중에 특별히 크거나 특별히 작은 값이 있어 버리면 평균보다 중앙값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료 중에 다른 거랑 비교해서 특별히 크거나 특별히 작은 게 있는 게 몇 번이냐 이거야. 지훈이. 네. 3번 중이요. 아니 3번에서. 뭐 3번 야, 맞죠? 그래. 3 맞죠? 가장 적절한 것은 특별히 크거나 특별히 작은 숫자가 들어있는 게 어떤 거냐고. 2번. 1번. 그럼 1, 2, 3, 4, 5에서 특별히 큰 게 뭐야? 특별히 큰 거 5번. 아니, 4번, 4번, 4번. 와. 뭐라는 거야, 너? 그래, 답이 뭐라고? 110 쪽에 3번. 4번. 그렇지. 찍었어.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야. 네. 그 4번은 나머지는 다 20대인데 하나가 100이잖아요. 그렇게 특별히 큰 숫자가 있어버리면 그럴 때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써야 돼. 자, 이제 111페이지. 자, 줄기 입그림을 보자. 자, 15, 24, 33, 29, 31, 15, 14, 17, 20. 자, 여기는 자료가 몇 개 있어요? 이건 9개 있죠? 어? 1개.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수가 얼마야? 15. 14. 14가 있죠? 가장 큰 수는 얼마야? 29. 31. 24. 가장 큰 31. 34. 33이죠? 자, 그래서 그냥 자료를 원상태 그대로 이렇게 흩어놓으면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눈에 잘 보이도록 볼펜 던지지 마.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맨날 떨어뜨리면서 하지 마. 자, 그래서 이거를 눈에 잘 보이도록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하는데, 어? 네.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어서 나타내요. 그거를 우리가 줄기 잎 그림이라 그래. 자, 그래서 줄기는 시브 자리를 쓰는 거고, 잎은 이르 자리를 쓰는 거야. 어? 예, 예.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14고, 가장 큰 수가 33이잖아. 그러니까 시브 자리는 10, 20, 30이 있어요. 그래서 10, 20, 30 중에서 1, 2, 3만 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 숫자는 1, 2, 3이 아니고 10, 20, 30을 의미한다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르 자리를 이제 옆에다 쓰는데 그거를 크기 순서로 써줘요. 그러면 15면은 여기 15, 그 다음에 24, 그리고 33, 그 다음에 29, 그 다음에 31, 그리고 15, 그리고 14, 17, 20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10으로 시작하는 수는 몇 개가 있어? 어?
10으로 시작하는 수는 몇 개가 있어? 아홉 개. 아. 아홉 개. 이게 10으로 시작하는 숫자잖아. 어? 14, 15, 15, 17 이렇게 있는 네. 거라고. 그럼 10으로 시작하는 수가 4개가 있지? 20으로 시작하는 수는? 30으로 시작하는 수는? 예. 2개지. 31, 33. 자, 그래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균 구하는 것도 쉬워져요.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이게 10자리가 10자리가 4개가 있잖아. 그러면 10만 4개를 더하고, 그러면 40이 되겠지? 그리고 이르 자리를 쭉 더해줘요. 그 다음에 20이 3번 나오니까 60하고 049를 더하고 30은 2번 나오니까 90을 하고 또 이르 자리. 그래서 이르 자리만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이걸 그냥 다 생으로 더하는 것보다 쉽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줄기잎 그림을 사용을 한다. 어? 전체를 파악하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줄기잎 그림에서 줄기를 무슨 자리로 하고 잎을 무슨 자리로 하는 거냐는 것은 그 자료마다 정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 보면 2바 2는 22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 그러면 이게 이 앞자리는 15자리고 뒷자리는 1자리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제 이게 꼭 15자리, 1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수로 나올 때는 어? 소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알겠지? 영상 숙제 그대로 하나 더. 가면서 연습 깎아. 내 것도 깎아. 그거 진짜. 자, 연극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2바 2가 22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가 15자리고 여기는 1자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나이가 가장 작은 사람은 몇 살이야? 22. 가장 작은 사람. 자, 그럼 가장 많은 사람은 몇 살이야? 52. 자, 그래서 자, 1번. 줄기는 별량의 무슨 자리 숫자야? 11자리지. 10의 자리. 자, 잎은 별량은 무슨 자리야? 1의 자리. 자, 그래서 줄기는 뭐야? 2, 3, 4, 5지. 자, 줄기가 4인 잎. 줄기가 4인 잎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잎이 2, 4, 4, 7, 8 이렇게 된다. 아니 설날이 진짜. 자, 조용. 자, 4번. 9월 12일. 9월 3일. 근데 축구기 언제예요? 12일. 아니 23일이야. 5월 23일. 그냥 17일이야. 자, 여기는 지금 자료가 몇 개 있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 개. 14개. 그래서 지금 14명입니다. 14명. 14개. 자, 14명에
줄기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찾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수는 뭐야? 16. 16이지. 자, 가장 큰 수는 뭐야? 38, 2, 아니고 33. 36. 36이 있지. 어딨어, 저기네. 자, 그러면 15자리는 10부터 30까지만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줄기에는 1, 2, 3 이걸 배치를 하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쓰는데 크기 순서로 써야 되니까 32를 그냥 여기다 32 이렇게 붙여버리면 1, 0이 나왔을 때 쓰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를 좀 떼면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32, 그 다음에 36, 그리고 29, 18, 19, 25, 27, 32, 30, 18, 33, 16, 24, 17.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개수가 14개가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하세요. 그럼 여기가 1, 2, 3, 4, 5, 5개, 여기는 4개, 그리고 여기가 5개. 그러면은 다 해서 14개가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 자, 여기 2, 그 다음에 7, 8, 자, 9, 그리고 2, 6.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2. 자, 빈칸 다 채웠어? 자, 그러면 5번 풀어보세요. 자, 111페이지 5번 풀어봐. 음, 네.